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식약처와 함께합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은 아닌가요? 많은 강수량과 최장의 강수위를 기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 이후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질병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높은 온도와 습도는 식중독균을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에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장마철과 무더위 속 여름의 안전한 식품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름하면 정말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름철은 식품 보관이나 유통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장마 전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세균이 활발히 증식될 수 있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해서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면서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이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과 먹는 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침수된 지역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특별히 있을까요? 네,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서는 포장된 가공식품도 빗물이나 흙탕물에 잠겨 상품성이 저하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된 식품은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침수 시 오염수가 스며들어서 제품 중에 세균 등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만 보고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등에서는 반드시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식품의 종류별 보관 방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쌀, 밀가루, 견과류 등은 15에서 20도씨, 습도는 6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고 보관 시 최대한 공기와 접촉은 줄여줘야 합니다. 또 채소 등 농산물은 소량으로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땅콩, 옥수수 등은 껍질째 보관하여야 하며 껍질에 곰팡이가 핀 곡물은 곰팡이가 쉽게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주방에는 에어컨, 보일러, 제습기 등을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개수대도 소독제 등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쌀 얘기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쌀이 가장 보관할 때 어렵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쌀은 공기 중에 장시간 누출될 경우 산패가 일어나기 쉽고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될 우려도 높습니다. 따라서 쌀 등 곡류는 진공 포장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소분 포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장마철 되면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건강 관리는 좀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장마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녹색잎 채소, 그리고 현미, 보리 등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은 통곡물과 두부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품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 때 아무래도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 사용 방법 혹은 보관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기 때문에 냉장고 내 온도 상승으로 제품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위치별로 식품 보관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더욱 안전하게 제품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비슷한 제품 유형은 제품별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동실 상단에는 조리식품을 보관하고 육류, 어패류는 냉동실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동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보관하고 오래 보관할 식품 등은 냉동실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은 씻어서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실 하단에 보관하고 육류, 어패류 등 금방 먹을 제품들은 냉장실 중간에 보관합니다. 특히 달걀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냉장고에 보관할 때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즐겨 먹는 오징어, 조개, 회 등 해산물하고 식육 제품은 식중독 원인인 장염 비브리오균이나 리스테리아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마이너스 20도씨 냉동 온도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이 자주 검출되는 식육, 유제품 등은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충분히 조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너무 많은 제품을 보관하면 냉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냉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도 식중독균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